이어서 오후 5시 와이드 뉴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4일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서 소환합니다. 미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연간 1인당 우리 돈 약 1억 4천만 원으로 100배 인상했습니다. 그러자 외국인 전문가를 많이 고용한 기업은 미국 바깥에 체류 중인 비자 보유 직원들에게 미국으로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정상이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6년 만에 만남을 약속한 양국 정상은 내년에도 상호 방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조희대 한덕수 회동설과 관련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이 조작된 음성 파일을 들고 와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후안무치이자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 지역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평창 도암댐 비상 방류가 오후 1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최근 내린 비로 오봉 저수지 저수율은 오늘 낮 3시 기준 43.1%까지 올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후 5시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네, 글로벌 패권을 놓고 경쟁 중인 미국과 중국 정상이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6년 만에 만남을 약속한 양국 정상은 내년에도 상호 방문을 통해서 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정호윤 특파원입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전화통화 하루 전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중 관계는 굳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소식 전해드릴 때 제가 외국인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0만 달러로 잘못 전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외국인 전문직 비자 수수료 1인당 연간 10만 달러로 인상했다고 정정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계속해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른바 전문직 비자 H-1B의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4천만 원으로 인상하자 외국인 전문가를 많이 고용한 기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H-1B 비자 보유자들에게 당분간 미국 내에 체류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미국 바깥에 체류 중인 보유자의 경우에 미국으로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투자은행 JP모건의 이민 관련 외부 법률 고문도 비자 보유자들에게 해외여행을 삼가해달라며 9월 21일 0시 1분 이전에 미국으로 돌아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비자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미국으로 들어오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네, 여권에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비밀 회동 의혹을 두고 국민의힘은 주말에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대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투쟁 수위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주말 오전 예정이 없던 기자간담회를 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이른바 조희대 대법원장 회동설을 두고 민주당이 국회에 조작된 음성 파일을 들고 와 전 국민을 상대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살해하겠다는 글을 SNS 대화방에 올린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SNS 단체 대화방에서 이 대통령과 정 대표 중 한 명을 데리고 가겠다는 글을 올린 10대 A군을 협박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공조 요청을 받은 김포경찰서는 김포시 자택에서 A군을 확인한 뒤 자진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부모와 함께 출석한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지인과 대화를 나누다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4일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평양 무인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인데요. 그간 특검 조사와 내란 재판을 거부해온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4일 오전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외환 혐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작년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내일 내란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습니다. 내란 특검은 내일 오전 피고발인 신분으로 심 전 총장을 소환합니다. 특검은 지난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이후 심 전 총장이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서 여당과 시민단체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와 함께 심 전 총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씨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네고 총선 공천 등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23일 소환합니다. 김건희 특검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김 전 검사에게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습니다. 이는 김 전 검사가 지난 18일 구속된 이후 첫 조사입니다.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1억 4천만 원에 구매해서 김건희 씨의 오빠인 진우 씨에게 전달하면서 지난해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CCTV 영상을 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을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이 검찰에서 경찰로 넘겨졌습니다. 신자유연대에 따르면 서울 남부지검은 어제 해당 사건을 서울 영등포 경찰서로 이송했습니다. 신자유연대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영상을 관람한 의원들과 또 이를 허용한 김도형 서울구치소장 등을 지난 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에 특혜를 제공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서울구치소를 찾아 CCTV 영상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팔당댐 방류 영향으로 오늘 예정된 한강버스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서울시는 서울과 경기 지역 집중호우로 오늘 오전 팔당댐에서 초당 3,300톤의 물을 방류함에 따라 오늘 예정된 한강버스 운항을 임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관련 규정에 따르면 팔당댐 방류량이 초당 3,000톤 이상일 경우 한강 내 모든 선박의 운항이 통제됩니다. 서울시는 팔당댐 방류량 감소 상황과 한강 수위 등 제반 여건 등을 점검 관측해서 내일 한강버스 운항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 지역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서 평창 도암댐 비상 방류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강릉수력발전소는 오늘 낮 1시부터 도암댐 비상 방류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도암댐 방류는 수질 문제로 2001년 중단된 이후 24년 만으로 하루에 약 1만 톤의 물이 강릉시로 공급됩니다. 오늘 낮 1시 기준으로 오봉 저수지 저수율은 41.9%로 전날 28.1%보다 13.8%포인트 올랐습니다. 다만 여전히 평년보다는 저수량이 크게 부족해서 강릉시는 수도 계량기 75% 자율 잠금과 자발적인 절수 참여 독려 등은 유지할 방침입니다.
인터넷 생방송 중인 3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 유튜버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오늘 새벽 2시 50분쯤 경기 부천의 한 상가 건물 계단에서 30대 인터넷 방송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씨는 복부와 손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직후 112에 자수해 긴급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는 사이인데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추가 조사한 뒤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네, 이번 달 초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 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 등 3명을 살해한 피의자 김동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임광빈 기자입니다. 경찰 순찰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갑니다. 얼마 뒤 반대 방향으로 119 구급차가 나옵니다. 이번 주에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어떤 외교 안보 사안들이 발생했을까요?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한반도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합니다. 우리나라의 정기 국회에 해당하는 행사인데 우선 북한 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행사인지 궁금하고요. 최고인민회의에서 양국관리법, 직접소유권법을 심의 채택하고 도시경영법, 집행경과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언제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노동당 지배 체제에서 최고인민회의는 형식적인 거수기 기관이고요. 국회이긴 하지만 이제 과거에는 불규칙적이었는데 보통 1년에 이제 예산 처리를 위해서 상반기에 꼭 열리거든요. 네. 근데 최근의 패턴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연말에 노동당 전원회의를 하고 신년사는 없고 그리고 이제 1월에 그 전원회의의 내용을 이제 그 예산에 반영하는 이제 상반기 1월달에 최고인민회의. 왜냐하면 이제 예산과 법률 개정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한 9월 전후에서 이제 1년에 2번 열리는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특이사항이 있는 게 아니고 정기적인 행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법률 개정 이런 부분, 그다음에 예산 관련, 그다음에 정책 그 구체적인 방향들 이런 게 이제 좀 주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래서 $10,000,000짜리 드론을 40만 달러짜리 요격 미사일을 격추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가진 드론 전쟁의 현대전 숙지, 그거는 매우 우리에게는 딜레마고 우려가 될 수밖에 없어요. AI 기술 도입은 주목할 만하다. 예.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외교 안보 이슈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희대의 제보 내용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환송합니다. 시대의 절소 판결 저희들이 규탄한다. 제가 지난번에 제보 받았어요. 조희대가 윤석열을 만나서 이재명 건이 올라오면 내가 대법원에서 바로 정리해버리겠다라고 했다고.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 답변하라고 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오늘 영상 한번 다시 보실게요. 윤석열 탄핵 이후 정상명, 한덕수, 김충식, 조희대가 4인이 회동했답니다. 네, 최근에 카드사와 이동통신사에서 해킹 피해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24일 청문회를 엽니다.
지금이라도 문제에 적극 대처해야 하지만 이미 피해가 다 발생해버린 후라는 비판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지난 금요일 국회 과방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대규모 해킹 사고 관련 청문회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네, 한 주간 기업 최고 경영자들의 동향을 살펴보는 CEO 풍향계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 시선이 쏠린 CEO는 누군지 그리고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 최지숙, 문형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CEO 풍향계 삼성가 소식으로 문을 엽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지호 씨의 해군사관학교 입영 소식이 어깨 안팎의 화제가 됐습니다. 지난 15일이죠. 삼성은 짧은 머리로 거수 경례를 하는 지호 씨의 사진을 공개하고 해군학사장교 사관 후보생 입영 소식을 알렸습니다. 지호 씨는 11주간 장교교육 훈련을 받고 해군 소위로 임관할 예정인데요. 일반 병사보다 긴 39개월간 군 생활을 하게 되며 보직은 함정 통역 장교입니다. 이 소식이 특별했던 이유는 미국 국적 포기 때문이었습니다. 뉴욕에서 태어난 지호 씨는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갖고 있었는데 장교 복무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면서 업계에선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회자됐습니다. 이 회장은 이 같은 선택을 격려해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선 4세 경영을 위한 초석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는데요. 이 회장은 지난 2020년 공개석상에서 경영권 승계 문제로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포기하고 자진 입대하는 경우는 한 해 평균 100여 명에 불과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병역 회피 대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린 삼성과의 소식이 재계에도 또 하나의 좋은 선례를 남긴 걸로 보입니다. K-팝 형제의 희비가 비슷한 시기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또 다른 거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처음 출석해 14시간의 마라톤 조사를 받았습니다. 방 의장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건 지난 15일입니다. 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기업 공개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하고 1,900억 원대 수익을 거둔 의혹인데요. 이 정장 차림으로 출석한 방 의장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자신의 일로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사 이후에는 어떤 부분을 소명했는지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이 방 의장 측은 상장 당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한 만큼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 측은 기존 투자자들 역시 큰 수익을 얻고 지분을 매도했고 이 방 의장이 얻은 수익도 주식 매수 청구권 리스크를 감내하고 받은 반대급부라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수사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소명하는 데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K-팝 데몬헌터스부터 라면과 화장품, 자동차, 그리고 방산과 조선에 이르기까지 이 한국 문화와 산업이 세계 시장 곳곳에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지식재산기구가 발표한 2025 글로벌 혁신지수에서 한국은 139개 국가 중 종합 4위, 아시아 국가 1위를 기록해 글로벌 혁신 역량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산업계의 분위기는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미국발 관세 여파 등 외풍과 함께 안으로는 기업 규제와 엄벌 기조가 두드러지며 긴장감이 고조된 상태입니다. 환부는 도려내되 그 뿌리를 흔들진 않는 균형 있고 섬세한 정책이 글로벌 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될 겁니다. 이번 주 CEO 풍향계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고속도로 서울 방향 최대 정체 시간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역시나 곳곳으로 정체 구간들이 많은데요. 특히 충청 이남에서 올라오는 노선들이 많이 힘겹습니다. 45번 중부내륙선 양평 방향으로 감곡 부근에서 8km 구간 밀리고요. 35번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은 남이분기점 진입하자마자 밀렸다가 이후로 일죽과 경기 광주 부근에서도 다시금 브레이크를 밟겠습니다. 반면 50번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은 경기권 위주로만 밀립니다. 양지에서 밀렸다가 이후로 동수원부터 북수원 사이에서 다시금 가다서다 하겠습니다. 전방 주시도 잘해주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주말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목하면서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면서 총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야당을 향해서는 사법개혁을 전략적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정치적 물타기도 하지 말라며 견제구를 날렸는데요. 문승국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대선 개입 의혹을 고리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을 주말에도 이어갔습니다. 네, 학령 인구 감소로 최근에는 대도시에서조차 문을 닫는 학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농어촌, 그중에서도 섬 지역은 폐교 등 지역 소멸 위기가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경남 통영의 한 섬마을에는 젊은 학부모들의 이주가 잇따르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때 인구수 2만 명을 자랑했던 경남 통영의 욕지도. 그러나 계속되는 인구 감소로 지금은 1,800명만이 남아 있습니다. 학령 인구도 대폭 감소해 100년 전통의 초등학교는 전교생이 10명 아래로 줄며 폐교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주민과 행정이 함께 모색한 소멸 위기 해법이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하준입니다. 202가지의 무빙 스타일 중 당신의 스타일은? 강한 비구름대는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다만 오늘 밤까지 일부 경기와 강원, 경북 동해안에 비가 내리겠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은 내일 오전까지도 천금 같은 단비가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강원 영동에 최대 20mm, 경북 동해안과 중부 곳곳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남부와 제주에, 수요일엔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5시 와이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유 없이 붓고 시리고 피나고 나이 탓인지 예전 같지 않고 이어서 오후 7시 뉴스가 방송됩니다.